자, 같이 맞춰볼까? 거의 좀 봤지? 조르단 이런 건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그치? 일단은 1번부터 맞춰보자. 1번에는 뭐, 잘 지냈으니까. 혜린이 그날 집에 와서 또 봤어, 일요일날? 영상? 네, 근데 선생님 못 봤고. 조르단은? 들어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맞춰보고. 원래 프린트가 원래 딱 보면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2개씩 2주 할 거 이렇게 계속 주고 있으니까, 해보자. 하면. 1번은 뭐 어쨌든, 이거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 트레이스 구해가지고, 그지? 고유치 구할 수 있지. 고유치가 2하고 3 나올 거야. 이건. 고유치가 2, 3 나왔을 거야. 구해보면. 그래서 A의 그러면 N제곱의 고유치는 알다시피 이제 2의 N하고 3의 N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트레이스니까 더 해야 되지. 고유치를. 그래서 저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둘 중에 큰 숫자 택하면 돼. 극한값. 답은 3 택하면 되지. 답은 3. A의 N제곱 트레이스 잘 구해서 넘어가고 이건.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거다 이거. 이 유형은. 그래서 얘는 이거 알다시피 이제 잡아 빼면 2가 고유치네. 얘가 고유 벡터고. 그래서 이거는 3이 고유치네. 이거 잡아 빼면 이렇게.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풀어본 것 같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2프린트 했다고? 1, 2번 1, 2번 했던 거야? 그치. 1, 2번이 뒤에부터 어쩐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1, 2번. 그러면 패스할게. 그래서 고유치, 고유 벡터. 고유치, 고유 벡터 해가지고 1차 결합으로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패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오늘 할 게 거기 나와 있듯이 좀 짜잘짜잘한 내용이 많지. 조르단, 2차 형식, 그리고 뭐 고유값 명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조르단을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조르단이 20년도에 어쨌든 2문제 나왔고 작년에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얘네 뭐 세종대 한양대 특히 맞아. 한양대 세종대 이런데 진짜 조르단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한번 정리를 그냥 조르단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핵심만. 그래서 크게 케이스를 한 3가지 적어줄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에 예를 들어서 몇 바이 몇으랄까? 그냥 고유치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나왔다고 쳐. 예를 들어서 4바이 4로 하자. 4바이 4. 5바이 할까? 이렇게. 고유치가 저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고유치가 다르면 얘에 대한 고유 벡터는 무조건 하나는 나와. 고유 벡터는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그러면 고유치가 다르면 무조건 대각화가 돼. 무조건 대각화가 돼. 그러면 A를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 대각화 얘기했니? 내가 저기 했나? 우리 반?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대각화 어떻게 하지? 했잖아. 내가 1번, 2번, 3번 나눠서 보여주지 않았나? 닮음, 대각화, 직교 대각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 했지? 2반에서 했지? 헷갈려. 그래서 어쨌든 A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유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고유 벡터들. 그래서 그 고유 벡터를 뭐 V1,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이렇게 5개 나올 거야. 독립인 게. 그래서 A에다가 P라는 행렬을 곱하는데 이 P는 고유 벡터를 갖다가 만든 행렬. 그리고 그거에 가역, 얘 가역이겠지. 이게 독립이니까. 그래서 저걸 곱해주면은 여기가 D라고 해서 A를 대각화할 때 A에다가 고유 벡터로 만든 행렬을 이렇게 곱해주지. 그럼 여기가 이제 대각화라는 게 되면 대각화가 됐다라는 건 A가 대각행렬로 바뀐 거야. 느낌이 그냥 A가 대각행렬로 바뀐 거야. 그럼 대각행렬은 대각선에만 쉽게 말하면 숫자들이 막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야. 물론 대각선에 0이 있을 수도 있긴 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 A를 대각화했을 때 이 대각행렬은 대각 성분의 고유치가 이렇게 오는 거였어. 고유치가 이렇게 짜르르 오는 거였지, 그지? 순서 맞춰서 고유 벡터도 잘 집어넣어야 되고, 나머지 이런 데는 다 0이야. 안 써도 되지. 나머지 이런 데는 다 0. 0. 이렇게.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 그래? A를 대각화했다라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고유치가 다 다르면 무조건 대각화는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지. 만약에 A의 고유치를 구했어. 근데 고유치가 똑같이 이제 5×5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고유치가 1, 뭐 예를 들어서야 2, 3이 나왔다고 쳐, 저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중근을 갖잖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고유치 1일 때, 고유치 1은 대수적 중복도가 얼마라고 해? 대수적 중복도는, 내 극단적으로 그냥 눈이 있으면 셀 수 있다 그랬어? 2개. 2개, 그지? 그걸 대수적 중복도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유치가 1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해봤더니 이럴 수 있거든. 고유 벡터가 고유치 1에 대해서 독립인 게 2개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런 상황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유 벡터가 독립인 게 2개 나왔어. 그리고 고유치가 2일 때도 대수적 중복도가 2야. 근데 어쨌든 고유 벡터를 구했더니 독립인 게 또 2개 나왔어. 고유치를 구해봤더니 얘는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이때도 고유치는 중근을 갖지만 결국 고유 벡터가 독립인 게 딱 나오면 5개 나오면 무조건 대각화는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대각화가 되냐 안 되냐는 고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유 벡터가 독립인 게 나와야 돼. 그럼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A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무조건 대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똑같이 1, 2, 3 쓰고 이것도 대각화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엔 또 A의 고유치를 구했어. 1,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할게. 2가 나왔어. 그럼 저렇게 중근이 나온다고 대각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해봤더니 고유 벡터가 이때 예를 들어서야 이때 하나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 나왔다고 치자. V2, V3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대수적 중복도가 이거 2고 기하적 중복도를 2라고 하는 거지. 기하적 중복도는 고유 벡터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이것도 대수적 중복도가 2고 기하적 중복도가 2니까 결국에 결론은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적 중복도가 똑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대각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할 조건은 그냥 이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돼. 같으면 무조건 돼. 같으면 무조건 돼. 근데 이제 알겠지만 고유치가 다르면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니까 이걸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저런 때는 무조건 대각화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대각화가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적은 거지, 내가 이제. 여기는 대중이가 2인데 이거에 대한 기중이가 1이야. 대중이가 3인데 기중이가 2야. 저런 건 무조건 대각화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중이, 기중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조르단 할아버지가 만든 거지. 얘가 지금은 대각화가 안 돼. 대각화가 안 된다는 건 이렇게 대각행렬을 못 만들어. 근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르단 앞글자를 따서 J라고 쓰고 A를 조르단 행렬을 만드는 거야. 또는 그걸 이제 A의 조르단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지. 만드는 방식은 대각행렬과 매우 흡사해. 그래서 일단은 고유치를 쓰는 거지. 1 대각선에 2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 0이면 그거는 대각행렬인 거고 완벽하게. 근데 지금은 대각행렬을 못 만들어. 그래서 조르단이 이제 만든 건 뭐냐면 대각행렬과 좀 비슷한 행렬을 만들어 준 거지. 대신에 여기 이제 뭐가 생겨? 1 막 이런 게 붙는 거야. 근데 막 붙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조르단 할아버지가 발견한 규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는 고유 벡터가 하나 나왔거든. 고유 벡터가 하나.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돼. 조르단 표준형에서 내가 볼 땐 포인트가 2가지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박스의 개수라고 내가 했던 것 같아. 박스의 개수가 고유 V라고 쓸게. 벡터의 개수야. 맞는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자. 저기 헷갈려. 박스의 개수가 고유 벡터의 개수. 맞아. 박스의 개수가 고유 벡터의 개수.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고유 벡터의 개수는 독립인 걸 얘기하는 거야. 독립일 때 우리가 1개, 2개, 3개 세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1차 독립인 게 1개고 여기는 2개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은 얘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박스가 하나여야 돼. 박스가 하나라는 건 뭐냐면 고유치 1을 박스 하나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러면 그런 순간 여기다가 조르단 할아버지가 1을 쓰면 된대. 1 이렇게 채워넣으면 돼. 이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거니까 일단 좀 이따 적어줄게. 그럼 지금도 이제 보면은 얘는 고유치가 2일 때 기중이가 2거든. 대각화가 안 돼. 여기만 봐도 안 되고 여기만 봐도 안 되고 어쨌든 안 되는데 이 고유 벡터의 개수가 이 조르단 행렬에서는 박스의 개수야. 그러면 고유치가 지금 2이니까 박스를 2개로 쳐야 돼. 근데 박스를 2개를 칠 때는 그거는 우리 마음이야. 일단은.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박스 2개를 내 말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도 되고 반대로 만들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만들어도 돼.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박스 하나 만들고 여기다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게. 이렇게 만들면 여기다가 반드시 1을 채워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 0인 거지. 이런 데가 다 0, 이런 데가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따지면 대각행렬 아니거든. 아닌데 대각행렬과 좀 흡사하게 만들어준 거야. 조르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박스의 개수가 고유 벡터의 개수.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당연한 건데 이쪽에 다시 이제 보면은 고유 벡터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이걸 얘기해보면 고유 벡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박스가 하나씩 있어야 돼. 박스가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는 박스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고유 벡터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봐도 저런 게 대각화가 됐던 거고 이런 게 대각화가 안 되는 거야. 그지? 여기도 이렇게 고유치는 중근이지만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독립인 게 2개 나오기 때문에 박스가 2개여야 돼. 박스가 2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해줄 수밖에 없어. 고유 벡터가 3개니까 여기도 박스를 3개를 쳐줘야 되니까 이게 2개니까 여긴 2개니까 2개 쳐주고 넌 따로 하나니까 따로 하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대각화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대각화 안 되는 거. 여기까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유다항식이랑 최소다항식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건 자, 고유다항식이야. 고유다항식은 분명 이렇게 생겼을 거야. 란다 마이너스 1, 란다 마이너스 2, 란다 마이너스 3, 란다 마이너스 4, 란다 마이너스 5가 고유다항식일 거야. 고유다항식. 이런 걸 고유다항식. 여기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게 고유다항식이야. 여기서의 고유다항식은 고유치를 구하는 다항식. 여기 제곱일 거고 중근이니까 이거의 제곱일 거고 란다 빼기 5 하나 있겠지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쓴 게 고유다항식. 고유다항식. 여기에서 이제 고유다항식은 잠깐만 있어 봐봐.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잠깐만. 나온다. 저기가 나와. 나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에서 고유다항식은 여기 밑에다 쓰자. 여기 쓰자. 여기 어떻게 돼? 란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란다 마이너스 2의 3승이 고유다항식. 고유다항식이지. 근데 고유다항식이야 뭐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최소다항식을 물어보거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고유다항식에서 차수를 줄이면 그걸 최소다항식이라고 해. 차수를 줄이면. 그러면 결론은 대각화가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자. 대각화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럼 왜 좋냐면 이걸로 먼저 볼게. 대각화가 되면 고유다항식의 차수를 가장 작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것보단 낮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대각화가 되면 고유다항식의 차수를 가장 미니멀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줘야 돼. 그런 느낌으로 가자.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줘야 돼. 그래서 저 2번을 보면은 보이나? 이게 대각화가 되는 거잖아. 대각화가 되니까 내가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쓰면 최소다항식은 차수를 가장 작게 줄일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대각화가 되면 그 고유다항식의 차수를 가장 미니멀하게 축소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화가 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방정식이나 뭐 이런 거 다룰 때 좀 편리한 거지. 그러니까 대각화가 되면 좋다라는 느낌으로. 왜냐면 고유다항식의 차수를 가장 작게 줄일 수 있고 무조건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다항식은 3차가 되는 거지. 이렇게. 3차.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줄여. 끝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건 못 줄여. 그냥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얘는 고유다항식과 최소다항식이 똑같은 거네. 근데 얘는 이게 최소다항식. 그리고 이게 고유다항식. 이렇게 돼. 그러면 옆에 대각하고 안 되는 이런 케이스는 쟤랑 비교해보면 고유다항식은 이렇게 되는데 최소다항식이 확실하게 막 미니멀하게 줄어들지 못해. 그래서 좀 불편한데
그럼 얘는 이제 최소 다항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최소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였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조르단 행렬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 다항식은 얘는 이제 한번 적어보면 이제 고유치가 1일 때는 가장 큰 박스가 이거야. 가장 큰 박스. 고유치가 1일 때 박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가장 큰 박스에서 고유치의 개수가 최소 다항식의 차수야. 그러니까 고유치가 지금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차수 못 줄이겠다. 란다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고유치 2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박스가 얘거든.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 두 개네, 두 개. 두 개니까 여기는 란다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줄일 수는 있는 거야. 근데 1승으로는 못 줄여.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러면 최소 다항식은 여긴 4차가 되겠지. 차수를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화가 되면 이런 게 좋은 거고. 대각화가 안 되면 줄일 수는 있으나 막 줄이진 못하고. 이 약속을 지켜줘야 돼.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따로 그 중앙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온 점도표를 얹으면 돼. 그것만 얹으면 끝나. 그것만 얹으면. 그럼 만약에 이 조르단에서 고유치가 2일 때, 그냥 고유치 2일 때만 할게. 고유치가 2일 때 점도표라는 게 있었어. 점도표. 그래서 고유치 2일 때 점도표 어떻게 했었냐면 박스의 개수만큼 세로로 이렇게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 근데 실제로 중앙대 선형대수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세로로. 여기 박스가 두 개니까 얘도 박스 두 개 만들고 순서는 상관없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박스를 두 개를 이렇게 쳐놨으니까 내 그림상은 2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점을 여기 하나 찍어줘. 그리고 여기 점을 두 개. 2가 여기 두 개니까 점을 두 개 찍으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야. 점의 개수를. 그럼 여기 점이 지금 두 개거든. 그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지? 널리티 아니니? 널리티. 널이라고 쓸게. 널리티. 그럼 뭐의 널리티냐면 저 행렬을 A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2 고유치가 지금 2일 때니까 2i의 널리티가 돼. 그럼 이거의 널리티가 얼마라는 거지? 여기서 2라는 거야. 2. 그럼 만약에 근데 실제로 이거 만약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널리티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였어? 널리티라는 게 뭐 0공간의 차원으로 우린 처음에 배웠지. 널리티를. 0공간의 차원. 그럼 이것도 0공간인데 이건 뭐 어떤 0공간이었지? A에다가 대각선에다가 고유치를 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유 벡터로 가정이 되는 걸 곱해주고 0이 되게 하는 요걸 찾으면 고유치 2일 때 고유 벡터. 근데 그게 앞에서 배운 0공간이랑 이어지는 거고 그 0공간이 고유치 2에 대한 고유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말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차원을 물어보면 0공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널리티를 이용해야 되고 이거의 널리티니까 A-2i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원을 구하는 거라서 여기에 기저가 몇 개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차원에 의해서. 근데 내가 이미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두 개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2가 나와야 되거든.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 점의 개수랑 일치해. 점의 개수랑 일치해. 그 다음에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은 걔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 널리티인데 A-2i의 제곱이었어. 제곱. 이 행렬을 제곱하는 거야. 이 행렬을 제곱. 그럼 얘는 점의 개수를 세보면 3개. 그리고 또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3승, 4승, 5승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3개야. 누적되는 게 계속 3개니까. 그치? 계속 여기 3승, 4승, 5승이어도 여기서는 계속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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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조르단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보면은 조르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다 됐어. 뭐 더 이상 없어. 이거 풀고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보자. 3번은 최소 다항식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얘는 박스를 먼저 여기다가 칠 것. 얘는 근데 저렇게 나와 있구나 지금 1, 1 지금 저거 저렇게 나와 있으면은 지금 얘는 삼각행렬 아니야? 이렇게 보면 삼각행렬이지. 이렇게. 그럼 일단은 고유치는 얘기할 수 있겠다. 1, 1, 1, 2가 돼. 그지? 1, 1, 1, 2.
그러면 저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저 상태에서는 지금 이걸 A라고 하면 A가 대각화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중근이 나오더라도 고유 벡터가 3개 나와버리면 그거는 대각화 되는 거잖아. 그지? 일단 대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저게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최소다항식은. 그러니까 대각화가 되든 안 되든 고유다항식은 똑같은 거고 최소다항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대중이가 3이기 때문에 기중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돼. 기중이가 얼마인지를 구한다는 건 널리티를 구해본다는 거지. 널리티. A 마이너스 고유치 1일 때에 대한 이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얘는 공식은 n 마이너스 랭크 A 빼기 1 i니까 이걸 구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 행렬에다가 얼른 이제 구해보는 거지. 이제 저기다 1을 빼보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i를 대각선에 얼른 1 빼서 구해보면 0, 0, 1, 1 0, 0, 0, 0 대각선에다 빼야 돼. 그래서 0, 0, 0, 0 엄청 큰 게 날아다니는데 저거 너무 거슬리네.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그 다음에 0, 0, 0, 1 0, 0, 0, 1 이렇게. 그러면 이걸 구했으니까 얘를 구해보면 4 빼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랭크가 2인 것 같거든. 랭크가 2. 그러니까 얼마 나와? 2야. 그러니까 요 얘기는 고유치가 1일 때 대중이가 3인데 그거에 대한 기중이는 2였으니까 고유 벡터가 뭔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고유치가 1일 때. 그러니까 쟤는 대각화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안 돼. 이유는 여기서 대중이랑 기중이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 저 J, A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조르단 표준형. 그러면 고유치를 대각선에 깔아주고 나머지를 다 0을 써버리면 그건 대각화가 될 때고 지금은 안 되니까 보면서 고유 벡터의 개수가 박스의 개수랑 일치했지.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박스를 2개 쳐줘야 돼. 그럼 박스는 그냥 네 마음이야. 네 마음. 일단 네 마음. 그리고 하나. 난 이렇게 할게. 둘. 그리고 여기다 1 채워야 돼. 얘는 그냥 박스 하나. 이렇게. 고유 벡터 하나니까 박스 하나 쳐주면 돼. 이런 식으로 조르단 행렬이 잡혔을 거야. 여기 다 나머지는 0이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다항식이기 때문에 최소다항식은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 지금은 느낌이 고유치를 x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x-1에다가 가장 큰 박스의 2개니까 제곱. 거기에 이거 하나 해줘야 돼. x-2의 1승. 저게 답이야. 저걸 고르면 답은 2번 나올 거야. 2번. 그래서 어려운 내용으로 편입해서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 정도 정리하고 있으면 이거 조르단 시험이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최근에 또 세종대 기출 풀 때 해봐가지고 맞췄지? 오늘 여기서. 지금 못 맞췄어? 그래? 하면 되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저 특성다항식이 같은 말로 고유다항식. 그러니까 A의 특성다항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유치가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2가 8개 있는 것 같아. 다 써야 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유치가 마이너스 2가 지금 8개 있고 행렬의 사이즈가 그럼 몇 바이 몇이야 이게? 다 더하면 행렬이 A는 사이즈가 얼마야? 12, 14? 14바이 14야. 참고로. 그리고 고유치가 4인 것도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아서 있고 고유치가 5인 것도 있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다 쓰진 않은 거야 이거는. 자 그래놓고 그럼 고유다항식이 이건데 최소다항식은 이거래. 봤더니 마지막 질문이 고유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란다 i니까 고유치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관심 없어 지금. 저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그때 물어본 게 이거에 대한 랭크니까 이 문제는 점도표를 이용하는 게 좋지. 점도표를 이용해야 돼. 여기 저렇게 주고 물어본 게 이거니까 무조건 써야 돼 점도표.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잘해야 되지. 나머지는 관심 없으니까 일단 관심을 잠깐 꺼보고 얘가 8이었는데 이게 1이 못 됐네. 이게 1이 못 됐어. 여기는 1 됐는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저 행렬은 대각화가 되는 거야. 최소다항식이 가장 미니멀하게 줄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111이 아니면 이건 대각화가 안 되는 행렬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라고 알고 있지.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박스를 만들면 그 가장 큰 박스 안에 고유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3개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스의 개수가 고유 벡터의 개수인데 고유 벡터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나? 지금? 고유 벡터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니? 저기서? 여기 나와 있구나. 이게 11이라고 나와 있네. 이걸로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 쓰자. 널리티를 구해.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이거의 널리티를 구하면 n 마이너스 랭크인데 여기서 알 수 있네. 이 아인데 얘가 지금 여기 14고 랭크가 지금 11이라서 얘는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고유 공간의 차원. 고유 공간의 차원은 이게 의미하는 게 고유 벡터의 개수야.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개수가 지금 박스의 개수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조르단 행렬을 만들어야 될 때 박스는 총 3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박스의 개수니까. 박스를 총 3개 만들어줘야 돼. 3개. 그러면 3개를 만들 때 내가 그냥 여기서 슬러시를 친다고 치면 슬러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박스가 3개는 되지. 하나, 둘, 3개.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여기 차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차수가 의미하는 게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야. 고유치 개수가 3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를 3개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치? 가장 큰 박스에는 무조건 고유치가 3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4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슬러시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지. 좀 예쁘게 하자. 3개, 3개, 2개로 하자. 보기 좋게. 3개, 3개, 2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3개, 2개, 3개. 3개, 3개, 2개. 뭐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이제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쟤를 조르단 행렬을 만들면 고유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깔릴 거야. 3, 4, 5, 6, 7, 8. 나머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나머지 4하고 5도 있을 텐데 우리는 관심 없고. 그럼 여기서 박스가 이렇게 쳐져야 된다는 거지. 3개, 3개, 2개. 그래야 박스의 개수는 3개고 여기가 1, 1이지. 바로 위에. 여기 0이다. 바로 위에만 1이야. 바로 위에만 1. 바로 위에만 1이야. 그래서 박스가 3개이면서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가 3개이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파악은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를 답만 내보면 그러면 우리가 고유치 2일 때 점도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박스가 저기 3개니까 우리도 세로로 3개를 만들고 점을 찍어보면 점이 첫 번째 박스에 3개, 두 번째 박스도 3개, 여기도 여긴 2개 점을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널리티인데 그거는 A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이 i의 널리티가 되고 그게 3 아까 우리가 구해봤을 때도 3이 나왔지 3 그리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버리면 6개인데 그 6개는 제곱이야 널리티 A 플러스 2i의 제곱 이렇게 제곱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점을 세보면 6개거든요 6개 근데 그 6개는 이 6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지 n 마이너스 랭크 A 플러스 2i인데 지금 요 행렬에 대한 널리티니까 여기도 제곱을 해주면 돼 똑같이 그래서 질문은 여길 묻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길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14겠지 14 마이너스 여길 묻고 있는 거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8 쟤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정리해보면 이 두 문제에 방금 했던 게 다 또 들어가 있으니까 조르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교재에서 잠깐만 있어봐봐 정리해놓고
그 교재에 우리 책 펴봐봐. 84쪽 펴봐봐. 84쪽. 거기 내가 이제 조르단 기출문제 나왔던 걸 모아놨는데 많진 않지. 84쪽. 근데 거기서 240 거기 이제 84쪽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 했던 문제야. 그 교재에 있거나 뭐 위클리에서 한번 해봤거나 다 했던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이해됐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제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250번 있거든. 250번이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조르단 쪽에서. 근데 어쨌든 교재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교재에 있는 문제거든. 어쨌든 이것도 질문 되게 많긴 했었는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교재에서 해봤으니까 좀 넘어갈게. 넘어가고 251번도 사실 했던 거야. 이거 위클리에 있거든. 옛날에는 위클리 풀어봤으면 위클리에 있던 건데 질문이 되게 많아 이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어느 포인트인지는 알긴 아는데, 야, 일단은 영행열의 랭크는 얼마야? 영행열이면 랭크는 0이지. 영행열의 랭크는 0이다. 영행열의 랭크는 0. 그래서 이거 잠깐 보면은 질문이 많았으니까 이거는 행렬 A가 저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A의 지금 저기 뭐 삼각행렬로 보더라도 A의 고유치가 지금 2, 2, 2, 3, 3인 건 알 수 있고, 그럼 고유다항식은 A의 고유다항식 란다 마이너스 2의 3승 란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쓴 건 고유다항식이야. 고유다항식. 근데 쟤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어떤 행렬을 그냥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어 놨다고 봐도 되지. 어떤 행렬을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어 놨다고 봐도 돼. 그지? 그럼 이게 그 어떤 행렬의 고유다항식일 거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어떤 행렬의 고유다항식이야? 왜냐면 고유치가 이렇게 있으면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어도 고유치가 바뀌거나 뭐 고유치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어떤 행렬의 조르단 표준형이었다고 생각해봐. 어떤 행렬의 조르단 표준형. 그럼 이제 우리가 박스를 묶어보면은 뭔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여기가 2를 솔로로 묶어야 되고,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묶어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떤 행렬은 고유치가 지금 2, 2, 2, 3, 3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근데 그걸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서 우리는 그 어떤 행렬의 최소다항식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소다항식은 가장 큰 박스의 고유치의 개수니까 여긴 2승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럼 그 어떤 행렬이 뭐 A-라고 하면 그 A-를 지금 조르단 표준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지? 그래서 그 A-라는 이 행렬에 우리 요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얘든 이게 그냥 이런 거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어쨌든 얘든 상관없어. 그냥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저 A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 A-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조르단 행렬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다시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저런 행렬이 있었다고 쳐. 처음부터 그냥 저런 행렬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저것도 그럼 고유치는 처음에 삼각행렬로 보면 고유치가 2, 2, 3, 3이잖아. 2, 2, 3, 3. 그래서 어쨌든 저걸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최소다항식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봐봐. 이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 행렬을 B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고유다항식, 최소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는0이라고 쓰면 뭐라 그래? 는0이라고 쓰면 이걸 뭐라 그래? 고유 방정식, 최소 방정식이라고 하지. 정확하게는 그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때는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라는 건 여기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정확하게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을 때도 다시 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이게 B라고 했거든. 잘 보면 이게 B야 그냥. 근데 내 말은 그냥 이게 B니까 B가 지금 영행렬이야 이 문제는. B가 영행렬. B가 영행렬이라서 B의 랭크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0이야 0. 0. 이게 B잖아.
그 B를 저렇게 줬으니까 하필 이게 B인 거야, B. B가 요거잖아. B는 영행렬이네. 나 뭐 한 거냐면 그냥 최소당식에다가, 최소 방정식이지, 이제. 최소 방정식에다가, 최소 방정식에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가지고 A를 집어넣은 거야. A를 집어넣은 거야. 이게 B지, 그냥 B. B가 0이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왜 B가, 왜 0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B가 0이니까. B가 0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조르단은 이 정도 정리하면 뭐 충분해. 충분하고, 우리는 이제 뒤에 이어서 2차 형식을 잠깐만 얘기할게, 2차 형식.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2차 형식은 진짜 어려우면 진짜 어렵고, 그치? 일단은 순서를 8번부터 나는 좀 할게, 8번부터. 8번부터. 8번 하고, 5번 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좀 풀어보고. 8번, 그러네. 8번 우리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네. 8번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거 8 넘기면 우리가 이런 거를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거지. 플러스인가? 플러스 6xy. 이거 풀었어? 풀었어. 6xy. 이거는 뭐 이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자세히 잠깐 연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형식이라, 왜? 이런 부분을 2차 형식, 2차 형식. 전부 다 몇 차 항만 있어야 돼? 2차, 이거 진짜 이제 2차다, 2차. 1차 아니야, 저거? 2차. 그러니까 저런 걸 2차 형식이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형식을 처음 배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건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 행렬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없으면 뭐 원이기도 한데, 숫자 잘 썼지. 원이기도 한데, 이게 없으면 원이기도 한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2차 형식에서 x, y가 둘 다 있는 걸 2차 형식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 혼합항이라고 했었어.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이름을 그냥 계속 붙였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제 배경 지식이 이거야. 혼합항이 있으면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2차 곡선이라고 부르거든. 2차 곡선이라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4개가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얘가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얘가 나타내는 그림은 이 4개 중에 하나야. 근데 혼합항이 있으면 그림이 돌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일단 우리 시험에 원은 안 나오니까 빼자, 그냥. 일단 봐봐. 혼합항이 있으면 그림이 돌아가 있는 거야, 돌아가 있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하면, 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이 뭔가 그림이 돌아가 있는 거야, 회전이 되어 있는 거죠, 회전. 그래서 혼합항이 의미하는 건 뭔가 회전을 나타내는 거죠, 회전.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 이렇게만 띡 주고 이게 그러면 타원이니 쌍곡선이니 포물선이니 그런 것만 딱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 그 회전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도형인지만 알면 되거든. 그때 우리가 뭘로 했었지? 행렬식. 그래서 일단 이거 행렬을 만들어 볼게. 행렬 만들 때 xy 이렇게 깔고, 행렬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여기다 5 대각선에다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 써주고, 여기다가는 혼합항의 반띵. 일단 반띵. 근데 이거 반띵 할 필요 있나? 없지. 그래서 우리 풀었나? 그거 항공대 문제 중에서는, 이따 할 거야. 그 항공대, 그러니까 봐봐. 무조건, 이건 확실해. 얘네들은 무조건 대각선에 깔아줘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근데 여기다가는 꼭 반반 할 필요는 없어. 여기다가 4, 2 해도 돼. 그러니까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계속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대칭 행렬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 근데 항공대 문제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따 풀어볼 건데, 항공대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행렬로 만들기만 하래.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 답이 안 나와. 그 교수는 이걸 반띵으로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꼭 반띵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언제는 무조건 반띵으로 해야 돼? 우리가 막 회전한 거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대칭 행렬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그 다음에 이렇게 x, y를 깔아줬지, 이렇게. 실제로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으니까 행렬 해보면 저거 똑같은 거 나와. 행렬하면 똑같은 거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8인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게 타원이야, 쌍곡선이야, 포물선이야 물어보면 이 행렬을 가지고 따지는 거였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A라는 행렬로 이름을 주면은, 공식 기억나니? 만약에 이제 A의 행렬식이 뭐이면? 양수면 타원이었지. 맞지? 양수면 타원.
그 다음에 음수면 뭐였어? 음수면 쌍곡선. 0이면 뭐였지? 0이면 포물선. 이렇게 공식이. 만약에 이제 무슨 도형이니 물어보면 저렇게. 그래서 행렬식 구해보면 이건 양수거든. 양수니까 타원이야, 타원. 타원. 만약에 무슨 도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타원. 타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잠깐 해보면 이건 문제는 쉽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여기 요 자리 있지? 여기를 V라고 잡는 거지 이렇게. V. 그 여기는 뭐가 돼? V의 트랜스포즈가 돼. 여기가 V의 트랜스포즈, 여기를 V. V라고 이제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2차 형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수학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쓰니까. 2차 형식 이렇게 보면 되지. 이런 게 나오면. 근데 이제 현재 어떻게 있는지 몰라 나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타원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야. X, Y축을 기준으로 뭔가 회전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V는 여기 X, Y를 뜻하는 거지. V는. 그래서 내가 스몰 X, Y로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얘를 좌표축을 바꾼다고 생각해. 좌표축을 라지 X, 라지 Y로 바꾼다고 생각해. 그럼 이 좌표축은 저기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서 보면 이게 라지 X, 이게 라지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좌표축을 바꾼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행렬에서 일단 뭐 하기? 고유치를 얼른 구하는 거였어. 고유치를 얼른 구하기. 그럼 대칭 행렬이니까 고유치 2하고 8이야 지금. 둘이 빼고 더하고 그럼 고유치가 지금 2하고 8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고유치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리거든. 일단 고유치를 구했다고 치고 그냥 바로 뭐라고 써 우리는 8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요 숫자 이거 써줘야 돼. 8 8로 나눠. 그럼 x제곱 플러스 4y제곱으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는 보면은 혼합항이 제거됐지.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야. 우리가 막 했던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우리는 마치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지. 여기 있던 혼합항은 회전된 걸 의미하는데 고유치를 구해서 고유치를 2차 항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이게 회전하지 않은 타원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1이고 2니까 이 타원을 여기다 똑바로 그려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느낌. 여기가 지금 2, 여기가 1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이거지. 원점에서 가장 먼 거리, 여기지. 원점에서 가장 먼 거리. 그럼 2네. 장축을 의미하는 거지. 장축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원점이랑 가장 가까운 거리, 단축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유치의 순서를 8, 2로 하든 2, 8로 하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우리가 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8, 2로 해도 되고 2, 8로 해도 돼. 이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얘 위치를 잡아줘야 돼. 지금은 뭐 장축이랑 단축만 알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정확하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유치 구하고 넘어올 때 중간 과정을 잠깐만 보면은 그 중간 과정도 좀 기니까 근데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포인트만 잡는 거지. 그 중간 과정 포인트가 뭐냐면 치환하지, 치환. 그러니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변수 변환이랑 똑같아. 이중적분에서 변수 변환할 때 이 영역을 우리가 뭐 원이나 다른 영역으로 돌려올 때 치환하잖아. 그것도 변수 변환도 결국 치환이잖아. 치환. 여기서도 뭔가 치환이 들어가. 그 치환이 뭐가 들어가냐면 V를 치환하거든. 여기 이제 이 V를 치환하는데 뭘로 치환하냐면 PW로 치환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알려면 V를 PW로 치환하는 거였지. 이건 우리가 맨날 V는 PW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의미만 좀 알면 되는데 저 P는 뭐냐면 직교행렬이야. P는 직교행렬. 직교라고 쓸게. 직교행렬 썼어. 직교행렬. 그 다음에 이 W 있지. W는 새로운 좌표야.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라지 X, 라지 Y로 했던 거지. 여기 그냥 여기 쓸게. 라지 X, 라지 Y로 이렇게 치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의미가 그런 거다. 여기가 대칭행렬이야. 대칭행렬로 무조건 만들 거지. 그럼 대칭행렬은 뭐가 돼? 대각화가 무조건 돼. 근데 얘는 무슨 대각화까지 돼? 대칭행렬은 무조건 직교 대각화가 돼. 그 직교 대각화가 된다는 거는 얘를 직교 대각화 시켜주는 행렬이 있지. 우리가 대각화할 때 어떻게 해? 여기다가 P 곱하고 P 역행렬 곱하지. 근데 이게 뭐야? 얘를 대각화 시켜주는 행렬이지.
얘가 가역이어야 되고 가역이어야 대각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대칭행렬이면 그거부터 하자. 그냥 다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대칭행렬이 아니야. 아니면 어쨌든 이 행렬에 고유 벡터를 가지고 만들면 되지. 여기다가. 근데 만약에 이게 대칭행렬이야. 그럼 대칭행렬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실수잖아. 원소들이. 그럼 반드시 그 대칭행렬의 고유치도 실수로 나오고 이렇게 실수로 나오고 대칭행렬의 특징은 서로 다른 고유치에 대한 고유 벡터끼리는 무조건 수직이야. 구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 벡터 구하면 하나 나올 거고 고유 벡터 구하면 하나 나오겠지. 걔네들이 무조건 수직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유 벡터를 집어넣으면 수직이라는 건 무조건 당연히 보장이 돼. 얘가 대칭행렬이니까. 수직이라는 게 보장이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벡터를 갖다 줘도 크기를 1로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을 때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에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 얘는 완벽하게 모든 행과 열의 크기가 1이고 모든 행과 열이 수직이니까 이걸 만족하면 그런 걸 무슨 행렬이라고 그래? 직교행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행렬이니까 여기를 직교행렬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교행렬이 바로 이 대각화 시켜주는 그 직교행렬을 얘기하는 거야. A를 대각화 시켜주는 그 직교행렬.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딱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중간 과정에 이걸 이렇게 해서 딱 치환을 걸잖아? 치환을 걸면은 마지막에 식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혼합항이 있었는데 혼합항이 제거된 상태로 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축 정리라고 하거든. 주축 정리.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던 게 이런 거였지. 이게 점이 회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축을 돌린다. 축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주축 정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증명은 대충 했지만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하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일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 이 P라는 행렬 하나 때문에. 뭐냐면 혼합항이 있었던 게 그림이 돌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치환을 걸어서 나온 결과는 혼합항이 없는 상태로 나와. 그게 그림이 똑바로 된 상태로 나오거든. 대신에 축은 바뀌는 거지.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두 가지인 거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를 직교 대각화를 함과 동시에 회전도 하는 거야. 회전도 시키는 거야. 회전까지. 왜냐면 우리가 회전 행렬을 배웠거든. 회전 행렬 옛날에 단식에 코마사 쌓고 막 이런 거 했지. 회전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회전 행렬의 모양을 보면 그게 직교 행렬이야. 회전 행렬의 모양을 보면 그게 직교 행렬이야. 직교 행렬. 코마사 쌓고 그거 직교 행렬이야. 그러니까 직교 행렬은 회전 행렬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렬에 의해서 회전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행렬에 의해서 회전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 2차 형식에서 뭐 이런 거 다 주축 정리를 잘 해석하려면 이 P를 잘 구하면 돼. 결론은 P를 잘 구하면 돼. P를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그냥 얼른 우리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 고유 벡터를 얼른 구해. 고유 벡터 얼른 구하면 여기다 8 빼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 1 이렇게 나올 거고. 2를 여기다 빼. 그럼 3, 3이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약속을 했던 것 같아. 코마, 싸, 코. 그거 하면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는 게 좋다. 우리가 이걸 회전 행렬이라고 했던 거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우리가 회전 행렬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일단 쳐다보면 내적하면 0이고 내적하면 0이고 이렇게 내적해도 0이고 크기 1이고 크기 1이거든. 자, 이런 게 앞으로 회전 행렬이야 라고 하면서 회전 행렬이 뭔데? 여기다 내가 어떤 점을 곱해. 어떤 점을 딱 곱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30도를 집어넣어. 30도를 집어넣어. 그리고 어떤 점을 곱해. 그럼 그 점이 몇 도 회전돼? 30도 회전돼. 근데 어디로? 반시계로. 그래서 이게 반시계 회전에 대한 회전 행렬이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직교 행렬이거든. 직교 행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교 행렬을 이렇게 세팅해주면 회전도 일어나는 거야. 회전도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P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고유 벡터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대칭 행렬에서 우리가 대각화 시켜주는 행렬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어넣을 때 주의사항은 크기를 얼마로?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 2를 앞으로 뽑아내고 그냥 공통으로 있으니까 뽑아내고 1, 1, 여기다 마 1, 1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P를 만든 거야. 여기가 라지 X, 라지 Y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점은 이런 거지. 그럼 몇 도 회전한 건데 몇 도 회전에 있던 거야? 원래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돌아가 있는 거라며. 그러면 얼마만큼 돌아가 있던 건데? 라고 물어보잖아, 시험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만들면 반시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반시계. 그럼 몇 도 회전했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기를 만든 거야. 여기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공식이 있긴 하지만 난 안 외운다. 난 여기서 한다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나는 여기서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 그 얼마 나와? 1 나와. 그게 뭐니까?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서 특수각 나왔으니까 45도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건 얘를 기준으로 45도가 돌아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된 게 4분의 파이였다는 거지. 반식으로. 4분의 파이였다는 거지. 거기까지만 알면 다 아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좀 힘들어도 정리가 됐으면 다 했어. 여러분들이 교재 하나만 풀고 시작. 256번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는 데까지. 256번. 교재 92쪽 하나만 풀고 시작. 지금 했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어, 256. 256. 잘 녹화가 되고 있나? 옛날엔 진짜 어려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진짜 좀 나을 거야.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좀 나아. 그리고 혹시나 뭐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돌려봐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졸라 자세히 한다고, 처음에. 진짜 졸라 자세히. 이거 한 2시간 내내 해, 막. 진짜 이거 하나만. 그래서 그때 지금 다시 보면, 아, 이 새끼가 졸라 자세히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만들어봐. 만들면 이거 하고 싶어. 2, 1, 1, 2 이렇게 x, y 이렇게 될 거예요. 고유치가 지금 1하고 3 나오고, 고유치가 1, 3 나오고, 고유 벡터를 구해보시면 1 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3 빼니까 1, 1, 1,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직교 대각화를 하래. 그럼 우리가 했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직교 대각화를 해서 여기서 보면 혼합항을 제거해라 이런 거지. 제거했어? 그러면 이제 고유치가 1, 3이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거를 혼합항을 제거해서 얘를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쓴 거야. 1x 제곱 플러스 3 y 제곱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저걸 물어본 게 아니지. 뭘 물어봤냐면 요 스몰 xy와 라지 xy의 관계를 물어본 거야. 물론 저기서 x만 물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스몰 xy랑 라지 xy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v는 pw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쟤네들의 관계는 방금 말했듯이 v는 pw에 숨겨져 있거든.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오니까 v는 pw를 안 쓴 것 같지만 쓴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걸 쓴 거야. 그러면 정확히 이제 알고 있으면 돼. v가 스몰 xy야. p가 직교행렬이지. 그럼 직교행렬이니까 루트 2로 얼른 나눠서 루트 2로 나눠서.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저 문제를 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푼다. 내 맘대로 푼다라고 하면 나 이렇게 안 해. 나 이거 바꿔. 나는 바꾼다는 건 뭐지? 1, 3을
나는 여기를 1, 3으로 안 쓸 거야.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풀 때는 무조건 여기 직교행렬을 반식의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반식의 행렬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꿀 거야, 나는. 그러면 고유치도 바뀌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풀면 난 여기 3이고 1일 거야. 근데 이건 출제자가 네 맘대로 풀지 말래. 무조건 고유치를 어떻게 써? 1 쓰고 3 쓰래. 그럼 저 말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1, 3. 그럼 여기 만들 때도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1, 1. 크기를 만들었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스몰 x, y랑 라지 x 관계식이. 그래서 문제는 관계식은 찾았어. 이게 답인데 여기 다 찾았거든. 찾았는데 출제자가 라지 x는 하고 정리하래. 근데 이거는 내가 정리하잖아. 이 상태로. 그럼 스몰 x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스몰 x는 근데 출제자는 라지 x는 하래. 그래서 나는 이걸 넘길 거야. 절로. 역행렬. 넘길 거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무슨 행렬이냐면 직교행렬이야. 그럼 직교행렬의 역행렬은 뭐랑 똑같아? 트랜스포즈. 그게 직교행렬의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라지 이렇게 쓸까? 여기다 쓸게. 라지 x, 라지 y는 이거 역행렬 구해서 넘길 건데 역행렬을 진짜 우리 AD-BC에서 막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필 직교행렬이니까 그냥 트랜스포즈로 넘기면 돼. 트랜스포즈로. 그러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저기도 앞에 곱해줘야 돼. 행렬의 순서. 앞에 곱해줘야 돼.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분배했다고 치고 전치시켜야 돼. 역행렬이니까. 그럼 전치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1행이 1열로. 티가 안 나네? 이렇게. 난 전치를 시킨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몰 x, y가 그대로 곱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할 수 있지. 라지 x는. 라지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루트 2분의 1 y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L이 양수야. L이 양수. 그럼 내가 구한 거 잘못 구했네. 그지? 나는 여기 L이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네. 끝까지 봤어야 돼. L을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고유 벡터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뭐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거만 살짝 바꿔주면 되지 뭐. 그러면 어디가 바뀌는 거야? 여기가 고유 벡터 구할 때 뭐 저건 순서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럼 출제자는 기억나?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면 반시계였다. 옛날에 우리 배울 때 반시계. 근데 우리가 반시계로 많이 하니까 난 마이너스를 습관적으로 여기다 두는 거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뭐야? 시계. 나중에 배울 거야. 시계. 그러니까 출제자는 시계 방향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야. 뭔가. 출제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밑에다 보자. 그럼 어디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전치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나? 맞지? 전치시키면. 전치를 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거 x는 하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야 딱 맞지.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이제 음수 이렇게. 어쨌든 여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m의 값을 물어본 거니까 요게 답이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막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2차 형식이 개 어렵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진짜 선대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 이해했으면 뭐 진짜 잘하는 거야. 문제는 이제 안 까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할 건데 그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13번이거든. 요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행렬로 만든 거거든. 근데 무조건 2차항의 개수는 여기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얘기하는 거야. 그건 무조건 111로 가야 돼. 이렇게 111로 가야 돼. 근데 여기를 딱 보고 저기가 뭐 이제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이 문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참고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저거 행렬 만들 때 이게 3x3로 나오면 이것도 2차 형식인데 3x3로 나오면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주고 번호를 1번, 2번, 3번이라고 그냥 해. 우리끼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이니까 1행 2열, 1행 2열. 만약에 여기 숫자가 만약에 뭐 4였다고 쳐. 그러면 1행 2열이 어디야? 1행 2열이 여기거든. 그럼 여기랑 대칭으로 4를 나눠 갈게. 2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이 문제는 대각화 문제도 아니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근데 확실한 건 1이니까
확실한 거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한 게 1이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여기는 이제 YZ니까 2행 3열. 그럼 2행 3열이 여기거든. 대칭으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다가 숫자를 분배해 주는 건데 지금은 대칭행렬 만들 필요 없는 거니까 꼭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1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데가 어디야? 여기 남았지. 왜냐면 지금은 XZ가 없어. XZ가 없으니까 요 자리하고 이제 대칭으로 요 자리하고 대칭으로 여기 더한 건 0. 0. 그렇게 이제 식 연립해서 푸는 거야. 쉬었다가 하고 해볼 사람들은 해보고 질문 있으면 하고. 있어? 잠깐만. 됐어.